자연 법칙에 따라 살면 대개의 병은 회복된다.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동안 욕심으로 쌓인 몸의 독들을 밖으로 내보내면 젊어지고 건강해진다. 젊음은 영원한 욕망이지만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채울 수 없다. 몇 가지 몸에 좋은 약을 먹고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음식을 먹으며 바른 운동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젊음이나 건강은 현대의학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대체의학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한다. 자연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자연의 일부인 우리 몸은 병에 걸려도 자연 속에서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건강과 노화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변해야 비로소 받게 되는 고귀한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살짝 MSG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누구나 10년 더 젊어질 수 있다입니다.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송희 교수님이 지은이시고요, 편의 곳은 신원문화사입니다. 최송희 교수님은 대체의학 박사십니다. 오늘 내용도 정말 좋아요. 오늘 내용은 우리가 먹거리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마음의 문제인데요. 이 마음의 문제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잘 실천하지 못해서 응어리 가진 마음 때문에 대부분 암 걸리는 거 다 아시죠? 지금 사실 솔직히 제 채널에서도 보면 뭐 먹지 말라, 뭐 먹어라 이런 얘기는 사실 좀 조회수가 높은데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라는 거 다들 아시면서도 그게 힘드시잖아요. 그걸 갖다 오늘 속 시원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은 정치 얘기도 좀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서론이 길면보다 혼난다. 감동의 눈물은 최고의 약이라는 챕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승장구하던 오바마를 힐러리가 잠시 이긴 적은 눈물을 보였을 때다. 철의 여인 같은 강인한 이미지가 눈물을 통해 부드럽게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눈물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건강을 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눈물을 많이 흘리라고 말한다.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든 눈물을 흘리면 몸속 항체가 강해져서 암세포를 물리치고 몸속의 독소가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자들은 의식적으로 눈물을 참으려는 버릇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컸죠. 제 나이 때 하더라도 그렇게 크셨습니다. 지금도 참는 게 미덕이다. 남자가 눈물 질질 짤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었죠. 네. 눈물을 흘리면 연약한 남자, 쪽팔리는 남자가 될까봐 겁이 나서다. 이에 비하면 여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눈물을 자연스럽게 잘 흘린다. 신기하더라고요. 남자로서 보면. 슬픈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이 여자다. 요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보니까. 남자보다 3배 정도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하니,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건강하고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거 좀 독특한 해석이긴 하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독일의 한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슬픔이나 분노, 질투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단백질이 몸 안에서 만들어져 뿜어낸다고 하죠. 이 단백질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배출하게 되고 당뇨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눈물을 자주 흘리면 이 독성 단백질이 눈물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므로 이와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으나, 눈물을 참거나 감정을 억제하면 두통과 편두통, 소화기 질환과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품을 하거나 양팔을 까다가 흘리는 눈물은 기쁘거나 슬플 때 흘리는 눈물과는 단백질의 양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좀 신기하네요. 참 인체의 신비는 참 놀랍습니다. 항상 저도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항상 놀랍습니다.
감정에서 기인한 눈물에는 단백질의 양이 더 많이 들어있어 뇌 속의 상한 감정이나 억압된 감정의 기억을 치유하고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간혹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남자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빼려면 여자 눈에서 먼저 눈물이 한 동이는 흘려야 한다. 저 재미있는 표현이십니다. 어쨌거나 눈물은 몸에도 마음에도 좋다. 더구나 감동을 해서 흘리는 눈물은 최고의 약이다. 요거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더구나 감동을 해서 흘리는 눈물은 최고의 명약이다. 이 감동의 눈물을 자주 흘리면 암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있죠? 예. 울만한 상황에서도 울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이다. 네, 울만한 상황에서는 꼭 우십시오. 예, 그게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길이라고 우리 대체의학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죠. 처음엔 슬픔과 아픔의 눈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감동의 눈물로 성숙해 가면 결국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네요.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슬픔과 아픔의 눈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감동의 눈물로 성숙해가면 결국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자, 다음 챕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야 내가 산다. 정치가들은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다가도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악수를 하면서 잘 해보자며 카메라를 향해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자주 그러죠. 그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과연 입으로는 용서를 하지만 마음으로까지 용서를 했는지는 의문이다. 정치가들보다 훨씬 솔직하고 단순한 이들이 조폭이다. 영화를 봐도 그런데 그들은 당하면 바로 주먹과 칼로 보복한다. 영화 비열한 거리에는 이런 조폭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우리네 보통 사람들은 정치가들처럼 자기 기만도 못하고 또 조폭처럼 피비린내 나는 그런 복수도 못하지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준 사람 또 배신한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한다. 실제로 그렇죠.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죠. 가끔씩 그놈 생각하고 그 인간 생각하면 그냥 가슴속에서 불뚝불뚝 뭐가 혹 올라오죠. 그 마음속에는 저런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늘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가 자기에게 끼친 해를 떠올리며 고통을 당한다. 맞습니다. 나는 고통을 당하는데 나한테 고통 준 그 인간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면 행복하지도 못하고 암이나 우울증에도 잘 걸린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용서는 소용이 없고 조건부 용서도 안 된다. 기양하려면 제대로 그냥 용서 다 해버리라는 소리죠. 참 그게 힘들지만요. 상대방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고 내 가족이 다쳤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든 그 당한 빚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내가 입은 손해인 빚을 스스로 짊어지는 대가 지불이 없이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이 마음은 합리적인 생각이나 지성으로는 결코 생길 수 없다. 그렇죠.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은 코리 텐붐이라는 여성은 전쟁 후 고난을 겪었던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와 악수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 중에서 가족을 죽게 했던 원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치를 발견했나 보네요. 그녀는 가슴이 떨리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그와 악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었지만 억지로 악수를 한 것이다. 상대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악수를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가 참고 억지로 악수하고 나자 원수를 향해 일어났던 분노가 사라지며 그를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리텐붐처럼 원수가 아니라 조그만 상처를 준 사람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했다가 그가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자꾸만 용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용서해줘야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때 그게 더구나 가족일 경우 용서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령 바람 피운 배우자를 용서했는데 그가 또 같은 일을 저지른다면 용서는 거 지랄이고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고 뭐고 이혼해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이다. 네, 맞죠? 이런 거 맞죠? 뭐고 바람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거라도 그죠?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저번에 용서해줬는데 또 그래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배우자들은 더 그렇겠죠. 용서란 그만큼 부스러지기 쉬운 것이다. 이 용서를 조건 없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내 능력과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용서를 어떻게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도 조건 없이. 그래서 코리텐붐처럼 분노를 조절하는 힘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그 힘은 나도 용서를 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생긴다. 저 이글 읽으면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코리텐붐처럼 자기 가족을 갖다가 학살한 그 나치를 갖다 용서해 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누군가에는 잘못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근데 나도 그렇게 용서를 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대해서 생긴다고 하는데 참 역지사지라는 얘기인데 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는 요거 저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나 역시도 누구에게 용서받았고 누구에게 잘못했지만 모르고 지내고 있는데 내가 꼭 나한테 몇 가지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용서 안 하고 있으면 한마디로 제가 힘들죠. 그죠? 자, 다음 챕터입니다. 몸 안에 독 없애기. 올드보이나 친절한 금자씨 같은 복수극을 보면서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낀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복수는 우리네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의 결론은 파멸과 또 다른 죄와 허무함이라는 것을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우리는 종종 본다. 총알이 몸에 박혀 있거나 수술을 하면서 실수로 가위 같은 것을 몸속에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몸이 이상이 생기게 되어 죽게 될 수 있다. 이거 참 좋은 비유네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다. 내 몸에 총알을 놔두는 거고 수술하다가 과일을 갖다 놔두고 그냥 몸을 다든 거나 마찬가지라는 표현인데요. 정말 그러네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꼭 이렇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몸속에 총알처럼 혹은 가위처럼 박혀있는 미움과 원한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결국엔 몸까지 병들게 된다. 이건 중요한 부위네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몸속에 총알처럼 혹은 가위처럼 박혀있는 미움과 원한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결국엔 몸까지 병들게 된다. 그래서 중환자 중에는 용서치 못한 마음이 암덩어리처럼 굳어져 병을 일으킨 경우가 적지 않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지고 병에 쉽게 걸린다. 늘 내게 한 짓을 기억하고 끼친 해를 계산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상처에 계속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 상처를 계속 상처게 내는 거죠. 그죠? 분노는 몸속에 독을 만들어내는데 독사의 독만큼이나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분노의 독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사람들은 때로 용서를 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용서치 못한 경우가 많다. 스펄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친 개를 땅에 묻을 때 꼬리만 남겨두고 묻는 일이라고 말했다. 참 좋은 비유네요. 그죠? 남의 죄를 용서하려면 깨끗이 해버려야지 일부분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땅 위로 나온 개꼬리들이 무수히 많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걸핏하면 그 일을 들추어내어 공격하는 사람이나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질 때마다 채무자를 원망하는 것이 그것이다. 네, 이런 경우들 많죠. 물론 상대의 허물이나 죄를 덮어주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용서와 화해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준 경우다. 오래전 친구의 보증을 서서 20억 원의 재산을 모두 날리고 지하 단칸방으로 가야 했던 남자가 있다. 그는 고생 끝에 열심히 일해서 다시 자리를 잡았지만 그 돈 빌려간 친구는 끝내 재기하지 못했다. 그 친구를 용서하고 지금도 종종 만나 웃으며 얘기를 나누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개꼬리를 완전히 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용서를 하기 어려운 케이스 중 하나는 한 번 용서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용서를 해야 할 경우다. 그렇죠. 내가 너 옛날에 그랬는데 또 그래? 또 그래? 뭐 우리들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죠? 뭐 아이에게도 그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고. 어떤 여성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자라난 그녀는 커서도 어머니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위가 뒤틀리고 두통이 생기면서 심한 긴장감 때문에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이 세상에서 뭐 어머님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따님도 어머님한테 상처를 주실 수 있지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갖다가 우리 인간에게 내려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런 어머님한테 상처를 받았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증오심이 날로 더해가자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아서 생긴 증세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힘든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어머니도 뭔가 달라지리라고 은근히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용서를 해도 어머니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딸이 선물을 하고 카드를 써보내도 여전히 딸을 미워하고 욕을 하는 어머니를 보며 한 번의 용서를 해도 날마다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사람의 용서가 과자처럼 부스러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조건 없이 계속적인 용서는 이처럼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용서를 해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산다. 우리는 무수한 상처를 입고 그 누군가에게 미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가 상사이든 동료든 애인이든 친구든 또 가족이든 분명한 것은 용서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이다. 상대를 용서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도 녹아버리는데 이것이야말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최고의 비결이다. 네, 상대를 용서해서 좋은 게 상대가 좋은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 아까 말했던 가위라든가 총알이 없어져 녹아내려버려서 그야말로 내 몸이 좋아지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죠.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죠? 예, 계속 꾸준히 우리가 마음 수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마음 수련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억지로 보내가지고. 저 회사에서 다 이게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2주 갔어. 그때 2주였던 것 같은데요. 2주였던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마음 수련을 했는데, 예, 뭐 참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자, 꽁모자를 벗어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정치인들 말씀도 제일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꽁 농장에서 꽁을 기를 때 그물로 지붕까지 만들지 않아도 꽁이 날아갈 수 없게끔 하는 방법이 참 재미있다. 자그마한 모자를 씌우면 꽁은 하늘이 안 보이니까 날아갈 생각을 안 한다. 그냥 닭처럼 땅에서 돌아다닐 뿐이다. 날개가 있어도 펼칠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꽁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데도 하늘을 보지 못하면 생각이 땅으로만 향한다. 그래서 눈앞에 먹이만 보고 서로 싸움박질하며 먹이만 많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만족하는 꽁과 별다를 바가 없다. 외국의 대학연구소에서 천장이 높은 방과 낮은 방에 있는 사람의 창의력과 집중력 등을 연구했더니 천장이 높은 방에 있는 사람은 창의력이 좋아지고 낮은 방에 있는 사람은 꼼꼼함을 요구하는 계산이나 수술 같은 것을 잘하더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참 특이한 실험이기도 하고 예상과 거의 비슷한 또 결과이기도 하네요. 낮은 천장이 꽁 모자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면 머리를 쥐어 짜내봐야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좀 답답할 때 밖에 나가면 하늘 좀 쳐다보고 그러면 좀 괜찮죠? 이럴 때는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거나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경험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번쩍 떠오르는 일이 적지 않다. 벽과 천장이 누르는 공간이 아닌 시야가 탁 트인 곳에 있으면 생각이 날개를 펼치고 날 수 있다. 또 자기 분야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은 고정관념을 넘어서기도 한다. 임마누엘 칸트가 독창적인 철학 이론을 생각하고 정리해낸 것도 서재가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산책길에서였다는 것이다. 네, 칸트는 유명하죠. 예. 꼭 또 일정한 시간에 걸으셨죠. 예를 들어 10시면 칸트가 딱 나오면 딱 그때가 10시였다고 합니다. 집에 나와서 걸으면. 네.
근데 칸트가 안 나오면 시간이 안 됐나 잘못됐나 뭐 그렇게까지도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넓고 높은 공간은 생각의 꽁모자를 벗어버리게 한다. 요즘 집들은 거의 다 천장이 낮다. 예, 아파트 전부 다 천장이 낮죠. 아파트 등을 지을 때 건축비가 많이 나오니까 천장을 낮게 짓는 것이다. 이렇게 나지막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면 컴퓨터 게임이나 계산은 잘 할지 몰라도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탁 트인 밖으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일본 사람들은 축소지향의 생리 때문인지 좁고 낮은 집을 선택하죠. 그래서인지 그들은 꼼꼼함을 요구하는 일에는 거의 완벽하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기술에서 일본이 이런 꼼꼼함은 굉장히 일이라서 일본에게 우리가 좀 기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빌 게이츠처럼 창의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큰 인재를 잘 나오지 않는다. 학원을 뺑뺑이 돌릴 것이 아니라 넓고 높은 곳으로 자주 올라가 시야를 넓히는 경험을 많이 해야 아이들의 머리도 마음도 넓어져서 멋진 생각, 쓸만한 생각이 나온다. 여행은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뭐 우리가 학원은 뺑뺑이 못 돌리더라도 그죠? 네, 이건 좀 애들하고 자주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여행은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여행을 많이 한 사람 치고 답답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늘상 큰 집에서 노는데도 꿩모자를 좀처럼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치인들이 그들이다. 눈앞에 있는 먹이에만 온 신경을 쓰며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거기에는 꿩우리를 노리는 독수리들도 있다. 시야가 넓고 높은 그가 가리키는 하늘의 일들을 국민이 바라볼 수 있도록 꽁모자를 벗게 해주는 지도자가 기다려진다. 꽁모자를 벗게 하는 지도자가 꼭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요즘 뭐 정치에 대해서 사실 얘기 많겠지만 저는 건강 채널이라서 어떤 분들 생뚱맞게 또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건강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감동의 눈물은 최고의 약. 눈물을 자주 흘리면 독성 단백질이 눈물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므로 이와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으나 눈물을 참거나 감정을 억제하면 두통과 편두통, 소화기 질환과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자주 뭐 제가 저한테 들으셨겠지만 또 새로 또 영입된 분들도 계시니까요. 우리 웃음 치료 있잖아요. 웃음 치료보다 이 눈물 치료, 감동의 눈물 치료가 몇 배가 더 면역력이 좋아지죠? 무려 6배입니다. 이거는 과학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임상으로. 이게 이시영 박사님의 책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네. 그냥 웃는 것보다 감동의 눈물은 6배의 면역력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슬픔과 아픔의 눈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감동의 눈물로 성숙해 가면 결국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인생이 되고 암도 치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용서해야 내가 산다. 용서해야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산다.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미움받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행복하지도 못하고 암이나 우울증에도 잘 걸린다.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용서는 소용이 없고 조건부 용서도 안 된다. 이 용서를 조건 없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내 능력과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코레튼 분 보셨죠? 이 분노를 조절하는 힘을 받아야 하는데 그 힘은 나도 용서를 받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고 생깁니다. 몸 안에 독 없애기.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지고 병에 쉽게 걸린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늘 내게 한 짓을 기억하고 끼친 해를 계산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상처에 계속 분노를 느낀다는 말이다. 남의 죄를 용서하려면 깨끗이 해야지 일부분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조건 없고 계속적인 용서는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용서를 해야 내가 산다. 분명한 것은 용서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이다. 상대를 용서하면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도 녹아버리는데 이것이야말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최고의 비결이다. 꼭 용서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